안녕하세요. 역사 교과서 읽어주는 선생님입니다. 교과서는 110쪽 시작하겠습니다.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의 질서 변화이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종교가 이슬람이죠. 그래서 생각을 열어요. 11세기 이후 서아시아에 다양한 이슬람 국가들이 세워졌어요. 13세기에 세워진 오스만 제국은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오스만 제국의 통치자는 술탄이 되었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은 현재 이제 터키라는 나라의 그 전신이죠. 전에 있었던 나라인데 대제국이니까 되게 큰 나라였죠. 여기 통치자를 술탄이라고 불렀고요. 술탄은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지배자인 칼리프가 인정한 정치적 지배자의 칭호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의 술탄인 살리미세는 이집트를 정복한 후 칼리프 지위까지 물려받는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술탄 칼리프 제도라는 것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 그 둘 다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권력을. 만화에 보면 오스만 제국이 주변 국가의 정복에 나섰다.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를 정복하였다. 이집트에 있던 무함마드는 누군지 아시죠? 이슬람교 창시자죠. 만든 사람. 신성한 물건, 즉 무함마드의 외투가 들어있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이집트에 머물고 있던 아바스 왕조의 마지막 후손으로부터 칼리프의 지위도 이어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세계 최고 지배자가 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은 즉 술탄 플러스 칼리프까지. 자, 다음 페이지 111쪽. 죄송합니다. 자, 중요한 개념부터 볼게요. 자, 서아시아의 여러 이슬람 왕조가 발전했다. 아까 11세기 이후 여러 이슬람 왕조가 나타나는데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셀주크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는 여러분 어디서 봤습니까? 기독교, 크리스토교와 이슬람이 싸웠던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에서 한번 봤었죠? 다 그렇고 두 번째는 훌라구 울루스. 훌라구 울루스는 몽골이에요, 여러분. 몽골이 여기까지 이제 공격해 왔거든요. 서아시아까지. 그래서 아바스를 이제 멸망시킵니다, 여기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티무르 왕조가 있어요. 티무르 왕조는 이제 티무르라는 사람이 정복 활동을 했고요.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지역을 이제 정복한 왕조고요. 네 번째는 사파비 왕조. 사파비 왕조는 그 지금의 이란 지역을 지배했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셀후 앞자만 따면 그다음에 셀후티사 이렇게 네 개의 왕조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셀주크부터 보겠습니다. 셀주크는 앞서 유럽의 역사를 공부했을 때 이미 좀 나왔어요. 11세기경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바그다드를 정복하고 바그다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바그다드는 그 아바스 왕조의 수도예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 수도고 여기 셀주크 투르크가 술탄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그 술탄 칭호를 얻었다. 그래서 얘는 정치적 칭호, 술탄 칭호를 얻었고 그 다음에 얘가 예루살렘을 장악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면서 이 십자군 전쟁을 벌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 지역은 뒤에 나오는 훌라구 울루스, 즉 몽골의 침입으로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훌라구 울루스. 훌라구는 이제 징기스칸의 손자라고 하는데요. 그 징기스칸의 아들이 4명 있어요. 그 중에 막내 툴루이의 이제 몇째 아들이 한 셋째인가 그럴 겁니다. 그 훌라구의 형이 쿠빌라이 칸이에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그 형이었던 몽케 칸이 이제 그 죽고 그다음에 그 왕이 그 칸의 계승전에서 자기의 그 막내 동생하고 싸웁니다. 아리푸케라는 사람과 싸우는데 그때 훌라구가요 그 쿠빌라이 칸의 편이 들어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결국 승리하고 그 다음에 쿠빌라이 칸이 이 훌라구가 정복한 이 서남아시아 지역을 그 간할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울루스를 붙였어요. 울루스는 이제 국가라는 의미거든요. 몽고에서. 그래서 훌라구의 나라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훌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짱구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훌라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징기스칸의 손자 훌라구가 이제 서아시아에서 세운 거고, 이제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린 것은 셀주크 투르크가 아니라 바로 이 훌라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몽골 제일주의 뭐 이런 거 했었어요. 훌라구가 몽골 사람이니까.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꿔요. 이슬람교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국교를 정하고 이슬람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 훌라구는 티무르에게 망합니다. 티무르에게 멸망했다. 티무르 이제 뒤에 나오죠.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그 카라반 사라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라반 사라이. 카라반인 것은 여기 보시면 낙타가 있죠. 낙타가 이제 사막을 건너잖아요. 이거 이제 이런 상인들의 대상이라 그래요. 대상. 낙타를 타고 이제 물건을, 그러니까 사막을 건널 때 낙타가 효율적이니까 이들의 카라반이라고 합니다. 카라반. 그래서 이 카라반들이 이제 가는데 이제 잠을 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무역로의 요소마다 이제 숙소를 만들었는데 그걸 카라반 사라이라고 합니다. 대상 숙소. 이렇게.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 호텔과 비슷한 것으로 사용료는 무료이다. 숙소에서는 상인들을 위한 기도소. 기도는 왜 하죠? 이슬람교에서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돼요? 5번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이슬람교 사이니까 이런 기도소도 있고, 목욕통. 피곤하니까 있죠? 씻어야겠죠? 말과 낙타를 들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이때 셀주크 투르크는 이들 대상, 상인들이 도적에게 물건을 빼앗겼을 때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도 있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상인들을 보호해줬죠. 그럼 이 상인들이 세금을 내겠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상업을 장려했습니다. 왜냐면 무함마드가 상인 출신이에요. 물건 파는 사람. 자, 다음으로 세 번째 티무르. 자, 앞에 우리가 무슨 왕조 배웠었죠? 처음에 셀, 기억나시죠? 셀주크, 다음에 셀후, 티사. 셀후, 티사. 셀후, 티사츠 좀 사. 셀후, 티사.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 이슬람 왕조 세 번째 티무르. 티무르가 이제 누구를 없앴어요? 앞에 있는 두 번째 훌라 하는 훌라구를 이제 없앴고, 티무르는 이제 근데 티무르도 보면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자처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몽골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제국을 만들었고, 수도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사마르칸트. 서양의 철학자 중에서 칸트가 있잖아요. 칸트. 그죠? 칸트. 그래서 사마르칸트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중개무역을 했다는 거죠. 동양과 서양 중간에. 근데 티무르는 이제 그 노련이 명나라를 공격하겠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명나라가 어느 나라를 이제 없앴어요? 원나라를 없앴잖아요. 그쵸? 원나라는 몽골인이 세운 나라죠. 그쵸? 그러니까 복수하겠다고 가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네, 너무 60세 이후인가? 아무튼 아마 티무르가 조금만 젊었어도 아마 이 동아시아의 역사가 아마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티무르. 이 사마르카트 이런 지역은 이제 부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왜 중개무역하는 지역은 이제 돈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사파비는 이제 이란 지역이죠. 만든 사람이 이 이스마일 1세. 여러분 스마일 사진 찍을 때 스마일 이제 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약간 어거진데 그렇게 저는 외웠고, 이스마일 1세가 페르시아 제국 부활에 내세웠다. 페르시아가 이란이거든요, 여러분. 이란. 그리고 얘는 시아파죠. 이란은 기본적으로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예를 들어서 중개무역을 했네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수도가 이스파한. 현재 이란의 도시이며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이스파한. 그래서 사파비 왕조는 수니파인 당시 오스만 제국을 위협하기도 했다. 오스만 제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이슬람 세계라고 다 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일 쇼크. 그게 뭐냐면 석유 파동이라 해가지고 석유 생산국들이 단합을 해가지고요. 석유 가격을 3배인가 2배 이상으로 올려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화공업 해야 되는데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이란에서 그 대한민국에게 약간 협조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시아파니까 순위파인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라크 이런 나라가 별로 안 친합니다. 이 이란은. 그래서 그거에 기념하고자 강남에 테헤란로라는 것을 짓기도 했어요. 테헤란로. 테헤란이 이란 수도입니다. 자, 그렇고 얘도 이제 다음은 이제 이민족으로 멸망했다고 하는데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는 어느 나라 수도였죠? 티무르죠. 사마르칸트. 그러니까 칸트 철학자 아세요? 칸트 철학자는요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커피 마신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철학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르칸트, 칸트가 차를 마신다. 이렇게 하시면 연관 지으면 저 아무튼 그렇게 할 거예요. 네. 티무르는 그 그쵸? 차죠? 차를 마신다. 누가 칸트, 사마르칸트.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국가인 오아시스라는 것은 여러분 사막 가운데 물이 나는 곳이죠. 사마르칸트는 동양과 서양에 연결하는 비단길이 있다. 비단길. 상인들의 쉼터이자 교역의 중심지였다. 티베르는 징기스칸의 침략으로 파괴된 사마르칸트를 제국의 수도로 삼고 다시 건설. 그래서 상인들에게 통행서를 거두고 여러 지역에 정벌을 발전했다. 그래서 사마르칸트는 푸른돔의 도시라고 불린다. 푸른돔의 도시. 이슬람에는 그러니까 돔이 있잖아요. 이 모스크라고 하죠. 이런 게 사원 같은 것을 모스크라는데 지붕에 이렇게 돔이 있죠. 이렇게 푸른색이 있어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우즈베키스탄. 자, 그럼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수고했습니다.